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특강을 맡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상미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과목까지를 마쳤는데요.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3과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일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3과목에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지 출제 기준을 살펴보고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에는 액세스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 과목과 마찬가지로 액세스도 2016 버전을 대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주요 항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DBMS 파일 사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파일 전반에 대한 관리 방법들, 이 안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이론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쇄 작업에 대한 내용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은 이제 액세스의 주요 개체들 사용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액세스에는 테이블과 쿼리, 폼, 보고서, 그리고 매크로 개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테이블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작성하고 또 제약 요건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쿼리라는 것은 이제 테이블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이 되는 쿼리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선택 쿼리와 실행 쿼리에 대한 내용들 포함이 되고 이 쿼리라는 것은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 명령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SQL 명령문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폼 활용이 되겠는데요. 폼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간편하게 화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폼을 만들고 이 폼을 구성하는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폼들이 있는데요. 기타 폼을 작성하는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은 이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고를 하기 위한 개체가 되겠는데요. 대부분 인쇄 작업을 하기 위한 내용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고서를 작성하고 컨트롤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기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포함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 되겠는데요. 엑셀과 마찬가지로 매크로 사용과 모듈 사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과목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도메인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라는 것은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다면 여기에 입력될 수 있는 값은 남 또는 여가 되겠죠. 자, 이것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이라는 것은 행을 의미하는데요. 레코드를 의미합니다. 자, 레코드들은 모두 상이하다, 서로 다르겠죠. 행마다 들어있는 값이 다를 것입니다. 자,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이건 잘못되었네요.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애트리뷰트의 수를 디그리, 차수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애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이며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필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입력 마스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력 마스크라는 것은 값을 입력할 때 어떤 성질들, 속성이나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죠. 자, 입력 마스크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 소문자로 변환한다. 구는 소문자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사용된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숫자나 공백을 입력받는 것이 구가 되겠고요. 대문자로 변환해서 입력받는 것은 요 반대 방향이 되겠죠. 자, 영문자와 한글을 입력받도록 설정하는 것은 L이 맞습니다. 각각 입력 마스크 기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를 입력 또는 삭제 시 이상 현상이, 어노멀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 자, 이것은 정규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규화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중복이 최소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복 최소화와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테이블을 작게 분해하는 것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자, 이 정규화를 함으로써 입력할 때나 수정 또는 삭제할 때 일어나는 이상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액세스에서는 관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관계 설정을 하게 되면 테이블이나 쿼리의 관계를 설정해서 마치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관계를 구성하는 어느 한쪽의 테이블 또는 필드 및 쿼리를 변경할 수 있죠. 옳은 설명입니다. 자, 조인 유형을 내부 조인, 왼쪽 우선 외부 조인,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조인이라는 것은 두 개 테이블에서 해당 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들만 조인을 하는 것이고, 외부 조인이라는 것은 한쪽 테이블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왼쪽 우선이 있고 오른쪽 우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한 경우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에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라는 것은 기본 키에 해당하는 값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참조하는 값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두 삭제라는 것은 해당 값도 함께 삭제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옳은 설명입니다. 관계의 종류를 1대다, 다대다, 1대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관계 종류가 1대다, 다대다, 1대1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액세스에서는 다대다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대다를 선택할 수가 없어서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서 1대다, 1대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요. 또 잘못된 게 이 관계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테이블 필드 속성 설정 시 사용하는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인덱스의 개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필드 속성에 보면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색인이죠. 자, 우리도 어떤 책을 보면 책 뒤에 인덱스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인덱스를 보면 뭐 가나다 또는 ABC의 순서대로 책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을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인덱스의 기능은 뭘까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책 안에서 해당 용어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액세스에서도 인덱스를 지정하게 되면 레코드를 검색하거나 또는 정렬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겠는데요. 자,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검색과 정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추가, 수정, 삭제 속도는 느려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인덱스도 함께 변경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오히려 속도가 늦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형식이 OLE 객체인 경우에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인덱스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 가능하므로 주로 기본키에 설정한다라고 했는데요. 한 개 아니라 여러 개의 필드에 설정할 수 있고요. 기본키의 경우에는 항상 자동으로 인덱스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의 설명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디자인 보기에서는 테이블에 관련되는 값들을 설정해 줄 수 있죠. 필드를 만들 수도 있고,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표시 속성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폼 필터를 적용해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디자인 보기는 레코드를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폼 필터는 이제 폼 보기에서 지정을 해야 되겠죠. 1번 잘못되었고요. 필드에 설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 요것은 테이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넣게 되면 상태 표시줄에 표시가 됩니다. 컨트롤 표시 속성은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해서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옳은 설명입니다. 이 기본키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레코드와 항상 다른 값이 들어가는 것, 즉 유일한 값이 들어가는 것을 기본키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하나의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지만 자, 그런 그 속성을 유일한 값을 가지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 개의 필드를 묶어서 기본키로 사용합니다. 보통 슈퍼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관계가 설정되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아티스트 테이블과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신타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 간에 1대 다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타의 작가 이름이라는 요 필드가 있는데요. 요것은 아티스트의 작가 이름을 지금 참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것을 참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도 일대 다로 설정이 되었으니까 신타의 고객 번호는 커스터머의 고객 번호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타라는 테이블은 반드시 아티스트에 들어가 있는 작가 이름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커스터머에 있는 고객 번호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삽입을 하거나 수정할 때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고객 번호가 1004인 거 하나만 있고요. 아티스트에는 작가 이름이 캐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타도 고객 번호가 1004, 그리고 작가 이름이 캐신 것만 가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자, 실행 가능한 SQL문을 묻고 있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insert into, 요거는 이제, 삽입, 추가 쿼리가 되겠죠.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데요. 아티스트 테이블에 values, 요런 레코드를 하나 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작가 이름, 국적은 한국이고 뒤에 있는 두 개의 값은 널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넣을 수 있죠. 이건 기본 테이블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신탁. 자, 여기에 추가할 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고객 번호가 1004이고 1004인 건 되지만 에이스는 지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에 에이스가 없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커스터머 테이블입니다. 자, 커스터머 테이블에 고객 번호와 고객 이름이 되겠는데요. values 1004. 1004는 지금 들어있는데 또 추가할 수가 없겠죠. 자,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sert into 신타에 1, 2, 3, 4 cat. 요거는 1, 2, 3, 4라는 번호가 여기에 커스터머에 없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번호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실행 가능한 것은 1번밖에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어진 학생 테이블을 참조해서 아래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 굉장히 간단한 SQL문입니다. select average 나이 그랬으니까 나이 평균을 표시합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자, 학생 테이블에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공, not in, 수학, 회계. 이 얘기는 전공에 수학이나 회계가 들어가지 않은 것만을 대상으로 나이의 평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와 수학은 모두 지워야 되겠죠. 회계와 수학을 지우면 자, 국사 20일, 그 다음에 국사 30일, 국사 23 이렇게 나오니까 2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23을 3으로 나누어준 값 25가 되겠죠? 자, 25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조회할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서 검색하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한다. age 필드의 조건식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매개 변수 쿼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기 시험에도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쿼리를 작성하게 되면 고정된 조건, 고정된 필드들을 항상 보게 되는데요. 매개 변수 쿼리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그때마다 사용자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회할 최소 나이를 입력해라. 그래서 20을 입력하게 되면 이 최소 나이의 기준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다른 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매개 변수 쿼리라고 합니다. 그럼 매개 변수 쿼리에서 조건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대괄호 안에 조건을 넣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즉 3번과 같이 크거나 같다 하고 조회할 나이, 최소 나이 입력 지금 보시면 대괄호로 들어가 있죠. 자, 만약에 여기에 내가 2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조건이 20 이상으로 바뀌어져서 20 이상인 것을 검색할 수 있는 쿼리가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 쿼리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이벤트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MD 재고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실행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CMD 재고 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단추가 되겠죠? 재고라는 이름의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된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txt 재고 수량 컨트롤에는 txt 입고량 컨트롤에 표시되는 값에서 txt 총 주문량 컨트롤에 표시되는 값을 차감한 값으로 표시된다. 지금 두 번째 줄을 보시면 txt 재고 수량이란 텍스트 상자에 표시되는 값은 txt 입고량의 값에서 txt 총 주문량을 뺀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즉시 프린터로 출력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do command.open report. 자, do command라는 것은 뒤에 있는 매크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리포트니까 보고서를 여는데요. 제품별 재고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열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AC뷰 디자인이라고 했으니까 디자인 보기로 열라는 의미죠. 즉시 프린터로 출력된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 전체를 여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것, 그러니까 제품 번호와 CMB 조회 값이 일치하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4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보고서가 출력될 때 제품 번호 필드 값이 CMB 조회 컨트롤 값과 일치되는 데이터가 표시된다.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역시 SQL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커스터머 테이블을 참조해서 아래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셀렉트하고 카운트 별이라고 했으니까 총 개수를 출력하는 SQL문이 되겠고요. 자, from하고 조건이 적혀 있는데 셀렉트문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셀렉트하고 from customer니까 customer에서 자, city입니다. 근데 distinct라고 하게 되면 중복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자, customer 테이블에 지금 city에 보면 city가 중복되는 값들이 있죠. 중복되는 거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은 포함되는데 여기 부산, 서울은 빼야 되겠죠. 대전 들어가고 서울 또 빼고 광주 들어가고 서울 빼고 인천. 자, 이렇게 되면 부산, 서울, 대전, 광주, 인천이 남게 돼서 총 개수는 5개가 되겠습니다. 자, distinct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성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이 각각 개체들에 대한 속성을 묻는 문제들 잘 출제가 됩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상태 표시줄 텍스트 속성은 컨트롤 선택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표시될 메시지를 설정을 합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을 사용할 때 우리 문자는 큰 따옴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큰 따옴표가 아니라 필드명은 대괄호로 구분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잘못되었고요.
자, 사용 가능 속성은 컨트롤의 포커스를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능을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하게 되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값이 있을 때 컨트롤 숨김 여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고서에서 이 페이지 번호 출력에 대한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이용한 페이지 번호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만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대화 상자 맨 아래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 체크를 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의 표시 위치, 페이지 위쪽 있고요. 페이지 아래쪽 있는데 페이지 양쪽은 따로 없습니다. 2번 잘못되었고요. 페이지 번호의 형식을 n페이지, n이라는 게 현재 페이지가 되겠죠? n/m, m이라는 것은 전체 페이지가 되겠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열 때마다 페이지 번호 표시를 위한 수식이 입력된 텍스트 상자가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류 봉투에 초대장을 넣어서 발송하려는 경우 우편물에 사용할 수신자의 주소를 프린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보고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보고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보고서 말고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 우편 엽서 보고서, 레이블 보고서, 크로스텝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우편물 만들 때 바깥에 주소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죠. 스티커의 형태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그 스티커를 인쇄하는 기능이 XS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레이블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의 크로스텝 보고서는 마치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같은 그런 형태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개체 중에서 화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그 폼의 그 원본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들을 조회할 수도 있고 또는 변경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1번의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마법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폼에는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단추라든지 뭐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하위 보고서 이런 것들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추가할 때 마법사가 동작하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레이블 컨트롤은 레이블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넣으면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가 함께 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레이블만 따로 표시할 수도 있죠. 보통 제목 같은 걸 표시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레이블은 뭐 마법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법사를 이용한 만들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 옳은 설명이죠.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한 후에 레이블을 추가하면 바로 커서가 생기는데 그때 바로 입력하지 않으면 레이블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옳은 설명이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지칭하는 이름은 중복 설정이 가능할까요? 자, 이 이름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데 중복 설정이 될 리가 없겠죠. 3번 잘못되었고요.
단축 컨트롤은 명령 단축 마법사를 이용해서 다양한 매크로 함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폼의 모달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고요. 이 모달 속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형태들이죠. 어떤 그 폼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모달 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달 폼으로 만들어주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보시면 폼이 열려 있는 경우 다른 화면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주는 거죠. 1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VBA 코드를 이용해서 대화 상자의 모달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폼이 모달 대화 상자이면 디자인 보기로 전환한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 작성도 가능합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라는 것은 주로 인쇄를 하기 위한 객체로 사용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포함할 필드가 모두 한 테이블에 있는 경우 해당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다. 자, 이 보고서의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개의 테이블, 여러 개의 쿼리를 원본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의 테이블에 필요한 내용이 다 있다면 이 해당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옳은 설명입니다. 자, 둘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쿼리를 만들어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다. 자, 둘 이상의 테이블을 보고서의 원본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레코드 원본을 추가하게 되면 쿼리 화면으로 들어가서 해당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쿼리의 형태로 만든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 도구를 사용하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보고서가 생성되므로 매우 쉽고 빠르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이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자, 디자인 보기에서 만들 수도 있고 마법사를 쓸 수도 있는데요. 도구 중에 보고서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그냥 바로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는 경우 필드 선택은 여러 개의 테이블 또는 하나의 쿼리, 자, 아니죠. 여러 개의 쿼리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그룹화 및 정렬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자, 분할 표시 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분할 표시 폼은 하나의 폼을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폼 보기와 여기에 있는 보기의 형식이 하나는 폼 보기, 하나는 데이터 시트 보기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분할 표시 폼은 만들기 탭의 폼 그룹의 기타 폼의 폼 분할, 이 메뉴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할 표시 폼은 데이터 시트 보기와 폼 보기를 동시에 보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보기는 같은 원본에 연결이 되어서 상호 동기화가 된다. 함께 변경되는 게 맞습니다. 자, 분할 표시 폼을 만든 후에는
컨트롤의 크기 조정은 할 수 없으나 새로운 필드 추가는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죠. 크기 조정도 할 수 있고 새로운 필드 추가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할 수 없으나 그랬으니까 잘못되었네요. 자, 폼 속성 창의 분할 표시 폼 방향을 이용해서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데이터 시트가 표시되는 위치.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함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의미를 찾는 문제입니다. find record는 말 그대로 레코드를 검색한다는 의미죠.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첫 번째 레코드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필드, 컨트롤, 속성 등의 값을 설정한다. 전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어플라이 필터도 굉장히 중요하죠. 필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레코드, 조건에 맞는 것을 필터링합니다. 자, 오픈 리포트 앞서 나왔었죠? 보고서를 여는 명령입니다. 보고서를 호출해서 실행한다. 옳은 설명되겠고요. 메시지 박스는 말 그대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죠. 경고나 알림 등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과목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폼이라는 것은 어떤 폼 안에 들어있는 폼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서 예를 들어서 번호다, 사원 번호다. 자, 이 번호가 바뀌면 이 내용도 함께 바뀌도록 연동이 되는 폼을 하위 폼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기본 폼과 하위 폼. 자, 위쪽에 있는 폼을 우리는 기본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쪽에 들어간 폼을 하위 폼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한다. 자, 함께 들어있는 값이 있어야만 연동이 되겠죠? 옳은 설명입니다. 본 폼 내에 삽입된 다른 폼을 하위 폼이라고 하죠. 자, 1대 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을 효과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1대 다의 관계. 자, 이 값은 하나고 여기에서 변경되는 값이 여러 개인 경우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폼 분할 도구. 앞서 폼 분할 도구는 폼을 이렇게 나눌 때 사용하는 것이고 하위 폼과는 관계가 없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되었고요. 만약에 하위 폼을 만들려면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룹이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안에 하위 폼, 하위 보고서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왼쪽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창이 있죠. 거기에서 만들어진 폼을 폼 안으로 디자인 보기로 드래그를 하면 하위 폼을 바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특강이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강 내용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